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보고서 언박싱 진행을 맡은 허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제 분업 구조를 통해 알아보는 세계 진출 방안인데요. 보고서 개봉 도와주실 전문가 패널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주영 실장님부터 그럼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경제협력실 윤주영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트라 경제협력 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남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의 통상정책실의 김재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만남을 자축하면서 토론 전에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제 분업 구조, 줄여서 GBC를 통해 알아보는 세계 진출 방안이잖아요. 이렇게 경제 그리고 지역 전문가님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의 귀중한 정보 그리고 통찰력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재덕 박사님은 이 토론에 참석하신다고 기차 타고 먼 발걸음 하셨죠? 예, 리세정에서 왔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박사님은 저희 보고서 총괄 집필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보고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보고서 제목이요.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 구조 재편과 우리 산업의 경쟁 전략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코트라와 산업연구원이 협력해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자, 윤주영 실장님, 이 보고서를 코트라가 발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 조그만 부품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타개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산업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간이 된 보고서군요. 그럼 김 박사님,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예, 한 반년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를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GVC란 무엇이고 GVC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구조라던가 수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국제 분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우리의 핵심 산업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국제 분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서 언박싱 시작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다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나라 수출 어땠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상황이 개선되면서 중국 수출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려를 가졌던 미국과 아세안에서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중동과 일본,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의 수출은 여전히 예전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여러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수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제 분업 구조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국제 분업 구조는 글로벌 밸류체인 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약자로는 GV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1차 협력업체, 티어 1, 티어 2라고 하는 1, 2차 협력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국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각 생산 단계별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단순히 부품뿐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R&D는 또 선진국에서 하고 또 물류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하고 이렇게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연관된 산업에서도
그 여러 국가가 걸쳐져 있는 것을 GVC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콕콕 박히네요. 네,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나라의 GVC 관련 교역 트렌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고민해 볼 점은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수출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순수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부터 이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순수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사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요. 최근 수년간 나타났던 GVC 재편 방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 GVC 재편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10년대 중반까지는 소위 GVC 확장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서로 연결돼서 다국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GVC 확장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구조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키워드로 잡고 있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shorten 또는 diversified 또 그리고 digitalization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저개발국에 생산 공장을 지어서 조립 가공하던 생산 방식이 그 GVC 한 흐름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각 주요 국가들이 자국 생산 교육 구조의 고도화를 좀 이루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코로나19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곳의 시장 상황은 어떨 것이냐, 정치 사회적인 요인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많이 했다면 코로나 시대는 저희가 생물학적 요인까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 재편을 이 코로나가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공급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망이 변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 하나만 없어도 저희가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듯이 탈중국 현상은 조금 생길 거라고 보고요. 탈중국하고 난 다음에 아세안 쪽으로의 진출이 늘어날 걸로 보면서 특히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이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종료된 이후에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좀 그러니까 수출 구조라던가 우리 경쟁력을 좀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국 생산을 늘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국 산업의 생태계도 다시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제조 강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과 그 생산의 지능화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다양하게 진출했었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일부 국내로 돌린다거나 또는 생산 라인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 투자를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촉진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중국 진출 기업들 좀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로 인해서 국내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공정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예 국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피턴을 염두에 두는 기업들이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가 GVC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계신데요.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뭐 말씀하시는 게 물류라든가 납품 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세계 무역관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GVC 구조 변화 관련돼서도 최근 한 3년 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GVC 구조 변화가 기업 경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설문을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기업들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3년 동안 해외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사업 구조가 변화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인들은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과장님? 우리 진출기업들은 대부분이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현지 생산이라든지 R&D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거나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은 재택근무를 가장 많은 대응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안타깝게도 무급휴직이라든지 휴업, 대출, 리쇼어링 등을 이제 꼽으셨는데 리쇼어링 자체는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소위 선진 주력 시장과 신흥 시장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산업 정책들 그리고 정책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국가별 정책 방향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주요 산업별로 공급선의 다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이쯤에서 산업별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된 이후에는 GVC 구조나 기업들의 전략에 좀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력 산업들 기준으로 봐도 좀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 특히나 신흥국으로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블록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베트남과 같은 그 신흥국의 의존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GVC 구조가 좀 재편될 것 같습니다. 주력 산업으로 좀 부상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김 박사님, 이러한 GVC 재편 과정 속에서 주요 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점들을 미리 살펴보면 좋을까요? 다른 국가의 산업과 이제 협력방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고려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은 해당 그 산업의 특성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도 역시나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각 국가의 산업 정책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각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좀 가속할 거고요. 그러면서 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구축도 역시나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도 역시나 이제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네, 박수 쳐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네요. 그럼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경공업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 무슨 뜻일까요? 1번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경공업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는 이런 산업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지나 플라스틱,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경공업 생산 관련한 협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참고해서 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2번 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힘을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섬유산업, 아이템의 고도화, 이건 뭘까요? 섬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섬유산업은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템 고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은 이제 환경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번 뜯어볼게요. 자, 네. 네, 석유화학 산업,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 3번은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진출하려는 나라나 지역에 따른 경제나 산업 발전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네, 지금 계속 박사님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답변도 박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 전기기계, 유명세를 타라. 네, 이건 예. 뭐죠? 전기, 뭐 기계, 요것은 이제 뭐 운송기기라든가 우리가 소위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산업들이 GVC 구조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산업들이고 우리 경제에서도 주력 산업들입니다. 이런 주력 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그 협력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의 개발은 주요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아직 이미 갖고 있는 그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신흥국에서 현지에서의 인지도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협력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차 5G 기술을 도입한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한국의 5G, 한국의 전기자동차, 한국의 커넥티드 카 이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현지에서의 그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웠지만 이제 분주한 산업 하나 있었죠. 바이오 제약 산업인데요. 네, 이 산업 관련해서 이제 협력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엔 우리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투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출 동향으로 봐도 바이오 부분에서 우리 수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이거 우리 자체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간의 신약 관련된 뭐 협력 R&D라든가 공동 R&D라든가 이런 식의 협력 방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좀 선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허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 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어디서 볼 수 있죠, 과장님? 저희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주소가요? 모두 기억해 주시죠. news.kotra.or.kr에서 보실 수 있고요. 심층 보고서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보와 통찰 나눠주신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코트라 보고서 언박싱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구호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있죠? 실장님 뭘까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박사님. 예, 세계로 가는 창. 아닌가요? 아, 예, 50점. 네, 이경만 네. 과장님. 세계로 가는 창 코트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트라 세계로 가는 창이고요. 아. 창 할 때 이렇게 장문 표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죠. 코트라 세계로 가는 창.